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원입니다. 9월 달에도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S&P 500이랑 나스닥이 모두 5% 넘게 빠졌는데 앞으로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투자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지금부터 1년, 2024년까지 가장 그래도 투자 성공 확률이 높은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손실난 계좌를 만회할 시기가 오고 있다. 자, 이게 무슨 그래프냐면 S&P 500의 월별 수익률인데요. 1950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한 70년이 넘는 역사적인 평균 그래프인데 10월 달이 여기 보시면 10월 달까지 안 좋다가 11월, 12월부터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9월 달 안 좋았고 10월 달도 좀 안 좋을 수 있겠다. 그러면 이때까지만 버티면 11월, 12월에는 좀 괜찮은 건가? 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오른쪽 그래프도 보시면 이 오른쪽 그래프는 1990년부터 2022년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최근 데이터로 세분한 건데 비슷합니다. 지금 왼쪽 그래프랑 비슷하고 빨간색은 2023년인데 2023년도 역사적인 평균치와 좀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7월부터 10월까지 좀 빠지다가 11월부터 12월까지 상승하는 이런 그래프로 갈지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우리가 진짜 11월에는 오르는 게 확실할까? 라고 생각하기에는 또 이 경제라는 게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고금리에 유가도 높죠. 그리고 인플레도 아직 100% 해결된 게 아니고 3, 4분기 기업 실적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여러 가지 소비 둔화가 예상되는 선행 시그널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중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여전히 하고 있고 경제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역사적인 통계치만 보고 우리가 안심하기에는 좀 아직 많이 불안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도 보면 9월 달에 발표한 이제 금리 결정에서도 일단 동결하긴 했지만 파월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 올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조금 더 올리고 오랫동안 고금리를 유지하다가 내려줄게.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겼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고금리가 더 오랫동안 가면 여러 가지 기업의 실적이라던가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역전되고 이 역사적으로 13개월에서 한 15개월 사이에 경기 침체가 오면서 주가가 폭락한 그런 사례들이 있고, 지금 현재 작년 7월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으니까 과거 통계대로라면 올해 말에 뭔 일이 생겨도 생기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자산을 골라야 할까?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래도 어딘가 투자하는 게 좋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한번 이 관점에서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이 그래프는 이 섹터별 평균 forward P입니다. forward P라는 건 앞으로 12개월 예상 EPS를 가지고 현재 주가를 나눈 값이죠. 그래서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맨 왼쪽에 가장 짙은 이 네이비색이 현재 기준이고요. 이 하늘색 그래프가 5년 평균 값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연두색이 10년 평균 값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그래프의 모양이 가장 좋을까요? 지금 투자하기에.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일단 빨간색으로 박스 쳐놓은 건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PE 레시오가 5년 평균이나 10년 평균보다 낮은 것만 제가 체크를 해놓은 겁니다. 자, 낮다는 의미는 5년 평균, 10년 평균치보다 지금 저렴하다, 많이 하락했고 저렴하고 앞으로 상승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가 또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 개 섹터를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필수 소비재,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그 다음에 유틸리티, 세 개의 섹터예요.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섹터가 아니긴 합니다. 지금 이 세 개 섹터가. 자, 그리고 이 세 개 섹터를 한번 보면 이렇게 경기 사이클이 있잖아요. 경기 회복을 하고 인플레이션 지나서 경기 침체 구간으로 가는 이 경기 사이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필수 소비재, 그 다음에 유틸리티, 이 두 개가 여기 보시면 경기 침체 구간에 좋은 그런 자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냐라는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변수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하고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너무 불안하니까 그나마 가장 적은 변수는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그래도 다른 변수들은 너무 이해관계가 복잡하지만 이 금리만큼은 그래도 이제는 가장 변수가 적은 어떤 경제 지표가 아니냐라는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5.5%고 올해 한 번 정도 더 올린 다음에 계속 이제 유지를 하겠죠. 지금 오른쪽 표를 보시면 5.25에서 5.5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한다는 그런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2024년 한 5월 정도까지 유지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가장 많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내년 한 6월 정도부터 조금씩 내리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이제 이런 의견이 많고, 물론 내년에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될 수도 있고 하반기부터 조금씩 내릴 수도 있겠죠. 어쨌든 큰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그래서 자, 이 관점에서만 보는 겁니다. 모든 변수를 다 배제하고 금리 관점에서만 한번 봤을 때 어떤 투자 방법이 가장 좋고 확률이 높을까라는 거를 이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고 많이 투자하시는 TLT ETF입니다.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는 ETF죠. 자, 오렌지색 그래프는 기준금리의 변화고요. TLT, 이 파란색 그래프는 TLT 주가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시기 편하게 색깔로 구분을 해놨어요. 자, 빨간색은 여기 배경이 빨간색은 금리가 상승하던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녹색이랑 노란색 부분은 금리가 하락하던 그런 구간이에요. 자, 먼저 빨간색 구간을 보시면 금리 상승 구간에는 확실히 TLT의 수익률이 뭐 썩 좋지가 않았어요. 자, 2005년에서 2007년 이 사이도 보시면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데 TLT ETF의 수익률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리 하락기를 한번 볼게요. 노란색 부분인데, 자, 금리가 상승을 멈추고 일정 기간 유지가 되죠. 여기 보시면 자, 이 부분입니다. 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기간을 보시면 TLT가 소폭 상승하긴 했어요. 그런데 특히 많이 올랐던 구간이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나던 시기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2016년에서 19년 이 시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었고 이 시기에는 TLT ETF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금리 상승이 끝나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다시 금리를 내렸었는데 이때는 이제 코로나 시기였었죠.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급하게 내리진 않았을 텐데 어쨌든 굉장히 급하게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TLT ETF도 급격하게 상승했었는데, 물론 이 시기에는 TLT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주식 자산에 투자하는 게 훨씬 좋았겠죠, 수익률이. 자, 어쨌든 이 코로나 때는 좀 특수한 상황이었으니까, 자, 이제 최근으로 한번 봅시다. 최근 보시면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올랐고 TLT ETF도 수익률이 가파르게 하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금리를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다시 얼마큼 내릴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큰 흐름, 경제 흐름이 이렇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TLT ETF에 투자하면 좋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TLT만 하면 재미없잖아 라고 생각하는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기사를 좀 검색해 봤는데 역시나 그렇더라고요. 자, 이 기사를 보면 2023년 5월 기사입니다. 미국 장기채 ETF 삼형제 몰려드는 서학개미. 자, 미국 장기채 ETF 삼형제가 뭐냐면 TLT, TMF, TLTW입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 TLT는 잘 아시죠? 예, 미국 국채,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ETF고 TMF는 뭐냐면 역시 우리 서학개미 분들은 화끈한 걸 좋아하시죠? TLP 지수의 3배를 추정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 2023년 5월 24일 이 기사에 있는 이 자료를 보면 TLT에 매수한 금액보다 이 TMF에 매수한 금액이 약 7배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2023년 5월 달에 이미 서학개미들은 이 정도면 바닥 아닌가요? 역사적 저점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고 이 국채 관련된 상품들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TLTW는 뭐냐면 자, 커버드 콜입니다. 그러니까 TLT를 추정하는 커버드 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커버드 콜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커버드 콜에 대한 검색을 해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냥 쉽게 한 줄로 제가 딱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자, 커버드 콜의 특징은 자, TLT와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고배당이죠. 그러니까 분배금을 많이 줍니다. 고배당이라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TLT 지수를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TLT가 하락하면 같이 하락합니다. 예, 거의 비슷하게 하락하죠. 그런데 이제 분배금을 주니까 하락장에서는 조금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상승장에선 많이 덜 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커버드 콜에 투자할 경우에는 시장이 좀 불안하고 상승이나 하락이 급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조금 횡보하는 그런 장에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좀 분배하는, 리스크를 좀 테이킹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커버드 콜에 장기가 아닌 단기, 중단기를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서학개미 분들도 올 5월에서 8월 사이에 역사적인 저점인데 사도 되냐라고 해서 많이 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오렌지색이 TLT고 보라색이 TMF, 연두색이 TLTW입니다. 참고로 연초 대비 수익률이에요. 자, 연초 대비 수익률 TNT는 마이너스 13%입니다. 예, TLT 투자해도 많이 잃었어요. TMF는 당연히 더 많이 빠졌죠. TLT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40%입니다. 그리고 TLTW는 TLT와 비슷하게 하락했지만 분배금을 많이 준다고 했죠. 자, 얼마나 주는지 한번 볼까요? 자, TLTW의 현재 분배금이 무려 19.52%예요. 굉장히 많이 주죠. 19.52%고 월 배당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TLTW를 지금 1억 원어치를 갖고 있다고 하면 연간 거의 그냥 편하게 반올림해서 20%를 준다고 봤을 때 거의 월 한 170만 원 정도 되겠죠? 연 2천이니까 12로 나눠보면 굉장히 지금 높은 분배율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서학개미 분들은 2023년 5월에서 한 8월 사이부터 이제 역사적인 저점이라고 보고 많이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화살표를 표시해 놓은 부분이 2023년 8월입니다. 8월, 여기 8월 4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TLT의 연초 대비 하락률이 한 5% 됐고 TMF가 연초 대비 하락률 한 20%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서학개미 분들이 이 정도면 바닥이 아닌가라고 해서 이때 많이 들어갔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자, 지금 현재를 보면 이때보다 더 많이 빠졌다는 거죠. TMF가 40% 빠졌으니까 이때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한 20% 이상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TMF에 만약에 들어가신 분들은. 자, 그러면 이제는 들어가도 될까?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TLT가 언제 오를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봐도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어느 정도 고금리가 유지되는 시절에 TLT가 급하게 오르지 않았어요. 실제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언제냐면요.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표에서 2006년에서 2007년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자, 요 시기죠. 금리가 인상을 멈추고 이제 하락을 하던 요 시기였는데, 자, 이때 보시면 TLT ETF가 4.46%밖에 안 올랐어요. 이 기간 동안. TLT ETF가 급격하게 오른 시점은 금리 인상 막바지였습니다. 2008년, 2009년 이 시기, 금융위기가 왔던 시기죠. 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TLT ETF가 금리 인상이 멈췄다고 해서 바로 오른다는 보장도 없고 금리가 내년에 어느 정도 고금리가 유지될지 언제부터 하락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TLT ETF에 투자하는 게 과연 100% 최선인가 라는 의문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리 관점에서만 놓고 봤을 때 TLT보다는 차라리 TLTW, 그러니까 고배당 이 커버드 콜이죠. 여기에 투자해서 분배금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좀 기다리는 거죠. 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TLTW ETF에 투자 후에 이제 분배금을 받으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하락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죠. 지금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하락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높은 분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손실이 안 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TLTW ETF가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딱 이제 종료된 시점에서 조금 더 하락한다면 하락하는 그 시기부터 어느 정도 이제 규칙을 정해서 TMF로 일정 자산을 갈아타는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제가 공유해드렸던 요 템플릿은 우리 채널 회원분들은 아마 가지고 계실 텐데, 제가 예전에 테슬라 분할 매수할 때 공유해드렸었던 템플릿이죠. 그래서 요 티커를 TMF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주가가 이렇게 변동이 되죠. TMF의 주가로. 그리고 플랜 시작일을 만약에 10월 2일로 잡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 매수 플랜을 잡아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또 리스크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 뭐 나스닥 같은 그런
변동성이 큰 3배 레버리지, TQQ 같은 것보다는 아무래도 채권 시장이 변동성은 좀 더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TQQQ보다는 리스크가 좀 적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런 3배 레버리지 ETF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TMF를 매수할 때는 어느 정도 좀 기계적인 분할 매수 플랜을 세우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TLTW에 1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10월 2일 기준으로. 그러면 월 분배금이 한 70만 원 정도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170만 원 정도, 물론 세 전이지만 어쨌든 그 정도 분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이제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만약에 TLTW가 하락한다면 1억 중에서 최대 3천만 원 정도까지는 TMF를 매수를 하겠다라는 전략을 딱 잡아놨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값을 채워주시면 되는데 3만 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에 30% 정도니까 3만 불만 난 투자를 하겠다라는 가정을 하고 매수 시작 주가가 이제 10월 2일 기준 주가니까 4.82불이 될 것이고 매수 상한 금액은 한 번에 매수하는 상한 금액입니다. 이걸 3,000불 이상 안 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락 시 가중치는 뭐냐면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더 사겠다는 겁니다. 10%씩. 그래서 가중치를 두고 하락 비율은 5%가 하락할 때마다 계속 분할 매수하겠다라는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10%를 줬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하면 7차 매수까지 되게 되겠죠. 지금 4.82불에서 매수를 시작해서 7회차까지 매수를 하면 3.54불일 때까지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겁니다. 누적 매수 금액이 나오죠. 자,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매수를 다 했다라고 하면 이제 3만 불을 다 투자를 한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해서 물타기를 한 거죠. 물타기를 했을 때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14%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 투자를 했다면 얼마가 빠졌냐면 26.49%가 빠졌는데 이렇게 분할 매수를 했더니 수익률이 14% 정도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3배 레버리지일 경우에는 이 정도 수익률은 또 금방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 매수 플랜을 잘 세워서 이 채권 매수 전략을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괜찮은 투자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 하락시 가중치의 숫자를 좀 낮추면 됩니다. 10%가 아니라 5%로 낮추면 좀 더 많이 분할 매수를 하겠죠. 자, 3%로 한번 낮춰볼게요. 자, 그러면 좀 더 많이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하락 시에.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지금 현재부터 한 1년 정도 우리가 좀 확실한 어떤 확률에 투자를 하는 경우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절대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 영상은 아니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제가 말하는 어떤 그 논리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